저는 오늘 다룰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는 어떤 쇼피파이 드랍시핑도 성공시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적용시켜 1년 안에 8억 7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100%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스토어에 적용시킨다면 분명히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쇼피파이 드랍시핑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쇼피파이 스토어를 해봤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딩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 전략이 무엇인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고 많은 전략들 중에서 왜 쇼피파이 드롭시핑은 브랜딩 전략으로 가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브랜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 가능한 자산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가능한 자산이 모인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 가능한 자산 뭐가 있죠? 이미 구매한 고객 리스트, SNS 팔로워, 이메일 주소, 광고 픽셀 데이터, 그리고 인플루언서 컨텐츠, 제품 리뷰 등등이 있겠죠. 그럼 이 자산들이 모이면 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유료 광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유료 광고로 한 번도 내 쇼핑몰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콜드 트래픽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내 쇼핑몰을 인지시키고 구매를 고려하게까지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노출시켜야 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7번이라고 합니다. 단지 내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여기서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7번 보여주면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7번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보여줬는데 구매를 하면 이건 대박난 제품이겠죠. 암튼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데까지 광고 비용이 5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전문 용어로 CPA라고 하죠. 고객 한 명 데리고 와서 우리 물건 사게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5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PA가 5만원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하고 나면 어떤 자산이 모였을 가능성이 크죠? 첫 번째로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고 우리 SNS 계정 팔로우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크겠죠. 그리고 제품 리뷰를 달아줄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계정, 추적 픽셀에도 분명히 기록이 생기겠죠. 자, 광고 추적 픽셀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자산들, 이메일 주소, SNS 계정 팔로워, 제품 리뷰, 광고 추적 픽셀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자산들을 이용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고객으로 만드는데 광고 비용이 5만원 들어갔지만 이 자산들을 이용하면 아주 저렴하게 홍보를 해서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제품이 나오면 이메일을 보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SNS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SNS 활동하는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미 우리한테 한번 구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구매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에 2번만 사도 이 사람을 고객으로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되죠? 25,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고객을 만드는데 5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로 사면 2로 나누면 25,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3번 사면 약 13,000원 정도, 5번 사면 만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레버리지 되는 자산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초기에는 이 자산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사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좋은 리뷰가 많이 쌓이게 되고 SNS 활동 기간이 길어지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히스토리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히스토리가 쌓인다는 말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제 막 시작한 브랜드랑 1년 정도 된 브랜드 중에 당연히 1년의 히스토리가 쌓인 브랜드가 훨씬 믿을만 할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간다는 얘기는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광고 계정에서 추적 픽셀에 구매한 사람의 데이터가 계속 모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광고는 머신러닝입니다. 즉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해진다는 얘기예요. 똑똑해진다는 얘기는 내 제품에 관심이 있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손님들을 찾는 효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광고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레버리지가 되는 자산들이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반응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도 임계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이 개념은 베이스라인이라는 겁니다. 이 베이스라인을 잘 지키고 묵묵히 가다 보면 시즌마다 대박 아이템도 생기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수익 한번 쫙 끌어당기고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 장사든 온라인 장사든 근본적으로 이 레버리지 되는 자산들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어떤 사업이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쇼피파이 드롭시핑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레버리지 될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전혀 자산이라고 인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초기에 이 마케팅 비용 시간 다 쓰고 나서 수익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이건 전혀 경쟁력이 없는 물건이다 하면서 중도 포기하고 실컷 들어간 돈, 시간, 에너지를 다 날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세워야 할 목표 자체가 단기간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 자산들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 타겟층을 중심으로 브랜딩을 잘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죠.